그리고 옆에는 이제 이혜원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기자이고요. 훌륭하신 선배들과 함께 이제 김학의 수사단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 좀 이혜원 기자를 또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입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은 회사 안에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배랑 처음 말한 게 여기 소셜 라이브. 단독 오늘 했어요. 그렇죠? 아, 네. 맞죠? 네, 다스 관련해서. 예.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이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굉장히 후배 잘 챙겨주기로 이렇게 좀 소문나 있지 않나요? 송우영 기자? 네, 나 있습니다. 나이스. 네, 회사 전반에 지금 다 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그리고 한 명이 오늘 더 올 건데요. 김민관 기자가 지금 동부지검에서 불이 나게 오고 있습니다. 마포대교 지났다고 연락 왔어요. 마포대교를 지났다고. 예, 그렇죠. 좀 막히는 코스로 온 것 같고 지금 뭔가 이거 출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이제 김 전 차관이 5년 만에 소환 조사가 받았습니다. 5년 반 만에 정확하게는. 네. 예, 맞습니다. 네. 분위기가 일단 어땠습니까?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송우영 기자가. 이제 좀 담담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표정도 네. 별로 없었고, 그리고 질문들을 여러 개 했지만 대답은 하지 않고.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 성범죄 피해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이제 오늘 새벽 12시 반, 그러니까 0시 반에 나올 때도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하고 차를 타고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네. 피해 소식 아직도 모르시나요? 동영상속 남자가 정말 본인 아니라는 얘기 있습니까? 윤식 쪽에서 대제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뭐 혐의는 다 부인했다. 이렇게. 네네. 뇌물 성폭력 혐의 크게 두 개인데 두 가지 모두 부인한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이 사건 키맨으로 저희도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 윤중천 씨를 이제 6번 소환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개인적인 사기나 알선수재 같은 개인 비리,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하고는 직접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로 먼저 이제 체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각됐고요. 기각된 후에는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6차례 소환을 해서 뇌물 증거 있냐, 혹은 성폭력 같이 했냐 등을 이제 계속 캐무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때 기각이 된 거는 왜 그랬던 거죠? 법원이 밝힌 것은 이제 그 사기나 이런 알선수재 같은 혐의는 어쨌든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당장 구속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 또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지금 네. 이 순간 동부지검에서 중계를 타고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던 김민관 기자가 도착했네요. 예,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과거사 위에서도 권고했던 게 뇌물 혐의였잖아요. 적어도 뭐 1억 이상 받은 걸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밝혀내지 못했던 수사 내용이잖아요. 윤중천 씨가 예전에 사용했던 업무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이 지금 수사단이 뇌물 혐의를 볼 때 좀 네. 중점적인 단서가 되고 있어요. 그 윤중천 씨가 뭐 며칠에 누구를 만나서 뭐 어떤 걸 했다 이런 걸 꽤 구체적으로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고 그 날에 혹은 그 전날에 윤중천 씨가 돈을 인출했거나 아니면 그 둘이 같은 곳에서 뭐 돈을 썼거나 이런 흔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걸 토대로 이제 좀 추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민용 앵커가 같은 사회부 선배로서 상당히 엄격한 것 같아요. 김민관 기자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자기 한마디 뭐 소개하거나 얘기할 기회도 안 주고 친해요. 미안하다 민관아. 예, 안녕하세요. 저도 사회부 김민관 기자고요. 이혜원 기자와 함께 김학의 수사단이 꾸려짐과 동시에 같이 법조팀으로 파견을 와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합류하기 싫어서 마포대교로 온 건 아니고요.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예. 가장 최단 경로로 왔습니다. 저희 촬영팀이랑 그래서. 자, 이게 결국은 가장 큰 궁금증은 과거에 그러면은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냐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도 다 어제 뭐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곽이 하나둘 또 드러나게 되겠죠. 저희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양쪽 다 만나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예측 아닌 예측 이해는 되는데 이게 사실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 검찰들 여러 명 만나면서 일단은 시간이 오래 지났고 이렇게 수사 기록을 다시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제대로 생생하게 기억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양방 의견을 다 듣고 있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너무 정반대의 말을 하니까 이게 보면 수사가 거의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면서 팀도 세 팀으로 수사를 꾸려졌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성범죄, 뇌물, 그리고 마지막에 과거 수사가 부실했느냐, 이 세 개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그러면 제일 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뇌물 수사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뇌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성폭력 부분은 사실 아직 뭐 조사단에서 권고는 아직 한 게 아닌데 이제 물론 수사단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별장에 들락날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직접 혐의와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일들 다시 한번 조사하는 건데, 뇌물은 이제 과거의 것도 하고 과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하고 있는 거라고 사실 보면 되거든요. 사실상 공소시효하고도 또 다 맞물려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어서 또 그쵸. 잘 지켜봐야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롭게 지금 드러난 것들도 뇌물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과거의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성폭력만 했으니까. 또 총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아마 수사도 많이 이쪽에 집중이 돼 있고, 또 언론 보도도 많이 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민관 기자와 이혜영 기자, 송우영 기자의 보도에서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유저분들이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군요.